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한다는 것.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 키운 자녀일 때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빠는 나랑 다른 세대라 이해 못해.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복잡한 관계,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관점과 현대의 비폭력 대화법을 통해 이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워온 이연숙 씨의 사연입니다. 이연숙 씨는 20년간 온 힘을 다해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건 모두 포기하면서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죠.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잖아.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참견하는 거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이연숙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울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연숙 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분노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체념할 것인가, 혹은 제3의 길이 있을까요? 이연숙 씨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연숙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나의 가치는 정말 학력으로만 결정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록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20년간 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낸 훌륭한 부모이자 자신만의 삶의 지혜를 가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죠. 죄책감과 분노 대신 당당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대학을 못 간 건 사실이야. 하지만 엄마도 20년간의 인생 경험과 나만의 지혜가 있어. 너의 의견도 존중하고 싶고 엄마의 생각도 들려주고 싶어. 우리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을래? 이 말은 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평소 주눅 들어 있거나 화를 내기만 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의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로는 조선호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사례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호 씨는 저는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아버지예요. 제가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집에서는 구시대적인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IT 기술과 관련된 대화에서 아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왜 이런 것도 모르세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아빠 세대의 생각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요즘은 다 달라졌다고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선호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을 다니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데도 집에서는
그저 꼰대로 취급받는 현실이 참 서글펐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선호 씨는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죠. 아들아, 아빠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알고 싶어. 아빠한테 좀 알려줄래? 이런 태도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철학자 칸트가 말한 상호 존중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우리의 부모-자식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며 자녀 역시 부모의 자존심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지 비폭력 대화법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개발한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대화법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이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는 맨날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대신 어제 내가 말할 때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죠. 둘째, 감정 표현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서운하고 외로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셋째,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대화법을 적용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를 보면 대학생 아들에게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니? 라고 말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항상 큰 싸움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비폭력 대화법을 배운 후 이렇게 표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엄마는 너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해. 엄마는 내가 즐겁게 게임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 우리 같이 시간 계획을 세워볼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고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서영 씨는 아들이 매일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다고 하네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대학은 어떻게 갈 거야? 너 이러다 인생 망치는 거 알아? 당연히 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도 다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상담을 통해 비폭력 대화법을 배운 후 고서영 씨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밤 11시가 넘어서도 게임을 계속할 때 엄마는 너의 건강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 엄마도 내가 게임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우리 함께 게임 시간과 공부 시간의 균형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화 방식을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는 중학생 딸을 둔 이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방 청소 문제로 매일 딸과 다투던 이경자 씨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엄마가 속상하네.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물건을 찾느라 시간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아. 우리 함께 주말에 시간을 내서 방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화하자 딸은 오히려 엄마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혼자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좀 도와줄래? 이처럼 비폭력 대화는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비폭력 대화법의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대화법의 형식만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학부모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책에서 배운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상한 말투로 이야기해? 그때 깨달았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화는 아이들이 금방 알아챈다는 걸요. 두 번째는 시간과 인내심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소한 그동안 갈등이 쌓인 시간만큼은 필요합니다. 1년간 소통이 안 됐다면 관계 회복에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비폭력 대화법은 말하기만큼이나 듣기가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고 듣기. 둘째, 공감하며 듣기. 셋째, 끝까지 듣기.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딸과의 관계로 고민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딸이 하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저 듣기만 하자고 마음먹었죠. 놀랍게도 딸이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에는 오히려 제 입장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앞서 우리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청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첫 번째 기술은 적극적 듣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7세 아들과 갈등을 겪던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할 때마다 저는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상담 선생님이 아드님과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드님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라고 조언해 주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렇게 하자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반영적 경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려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친구들과 게임하는 시간이 너에게는 소중한 교류의 시간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활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말 사이에 나타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재빨리 말을 이어가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경청의 기술들을 실천한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평소처럼 조언을 하려다가 참았어요. 대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속상했겠구나라고만 했죠.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부모가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성적 향상을 넘어서는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졌죠. 한 상담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한 자녀들은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긍정적인 대화 방식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녀에게도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 세대의 변화가 다음 세대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한 대학생의 에세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왜 부모님이 그토록 내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시는지.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되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모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노년기 가족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와 긍정적인 대화 경험을 가진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모의 노년기에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향을 보였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3초 룰입니다. 한 의사소통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최소 3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말을 멈춘 후에도 3초를 더 기다리세요. 이 침묵의 시간이 자녀에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3초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그냥 바로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3초 후에 아이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평소였으면 미처 듣지 못했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메아리 기법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험 망쳤어. 난 정말 바보인가 봐. 시험 결과 때문에 많이 실망했구나. 자책감도 들고. 이때 중요한 것은 위로나 조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열린 질문입니다.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 대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예로는 오늘 학교 갔다 왔니? 숙제는 다 했어. 좋은 예로는 오늘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 숙제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어. 한 교육심리학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질문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 왜로 시작하는 질문보다 어떻게 또는 무엇이로 시작하는 질문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특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연숙 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조선호 씨의 사례,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변화 과정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희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비폭력 대화법과 경청의 기술은 분명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첫째, 자녀의 무시하는 태도는 관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오늘 배운 3초 룰, 감정 메아리, 열린 질문 등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도 없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